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3일 동안 지금 여기 그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Equipment Safety and Reliability in Refinery and Petrochemical Plant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20여 시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뭐 강의라고 할까, 교육이라고 할까, 뭐 알려드림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세이프티를 이제 그 우리가 플랜트에서 세이프티 하면은 뭐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사람에 대한 휴먼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이 다치지 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세이프티가 있어요. 뭐 어떤 스타트업 절차나 뭐 셧다운 절차 같은 데 있어서 로직을 잘 설계해서 안전하게 공장이 가동되고 중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안전 절차를 잘 그 로직화해서 프로그래밍해서 공장을 잘 가동시키는 그런 안전, 또는 이제 운전 중에도 어떤 뭐 이머전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밸브가 뭐 닫히고 어떤 펌프가 가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프로세스 상의 공정상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 세이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퀴프먼트 세이프티예요. 사실 이퀴프먼트 세이프티 하면은 이 리파이너리나 페트로케미컬 플랜트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면면을 보니까 실제로 리파이너리나 페트로케미컬 플랜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그 플랜트를 설계하고 건설하시는 뭐 그런 입장에 계신 분들, 뭐 일부 물론 이제 그쪽에서 현업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러한 플랜트를 주로 이제 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이퀴프먼트 세이프티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그 플랜트를 유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현업에서 하시는 일이 나중에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유지되고 보수되고 관리되는지 막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간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얘기들이 3일 동안 주어질 겁니다. 어느 특정 한 분야, 뭐 예를 들면 펌프면 펌프, 컴프레서면 컴프레서, 무슨 뭐 반응기면 반응기, 촉매면 촉매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얘기나 어떤 전문적으로 이렇게 깊은 얘기는 뭐 아마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주로 아주 많은 얘기들이 브로드하게, 좀 제너럴하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라고 할지 교육이라고 할지 알려드림이라고 할지라고 표현드렸던 것이, 이러이러한 기술이 적용되고 활용되고 유지되면서 이렇게 지금 플랜트가 세이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비파괴 검사부터 부식, 방식, 수명 평가, 뭐 설비 파손 분석, 재료 선정 등등등 아주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느 한 분야만 갖고도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거기서 대학원 박사 과정도 할 수 있고, 또 그 분야 한 분야 그 중에 아주 그 넓은 중에서 어느 특정 한 분야를 선택해서 평생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그 전체를 이제 소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트로덕션이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인스트럭터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지금 현재 로케이션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로케이션에서 이것이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맺어지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고 서로 연구돼야 될 건지 하는 그런 감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공장이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미처 생각 못하고 뭐 설계를 했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화공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프로세스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프로세스 상에 이런 문제가 실제 설비에 세이프티에 이런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것도 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3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떤 심화 과정,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그런 심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개념적인 얘기, 소개를 하는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제가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뭐 이메일로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문의를 하면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릴라이빌리티라고 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퀴프먼트 세이프티만 갖고서 릴라이빌리티와 그럼 관계가 뭐냐? 이퀴프먼트 세이프티는 말 그대로 그 이퀴프먼트가 하여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 이퀴프먼트가 하나가 아니죠. 생산을 위해서는 뭐 여기 플랜트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플랜트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설비들이 있습니다. 뭐 인스트루먼트도 있고 펌프, 로테이셔널 머신도 있고 무슨 뭐 밸브 뭐 하여튼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설비들이 다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죠? 생산이잖아요. 그죠? 생산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부품들이죠. 이러한 부품 하나하나가 릴라이어블 해야만 그래야만 그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만약에 펌프가 페일 났다, 무슨 뭐 컴프레서가 잘못됐다, 배관이 샜다, 그러면은 공장 다운되고 뭐 생산을 우리가 원하는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 파트들이 모두가 다 릴라이블한 상태, 즉 신뢰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돼야만 플랜트가 릴라이블해지는 거고, 그래서 그때 플랜트 릴라이빌리티가 이제 향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산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각 부품들, 플랜트 내의 각 부품들의 신뢰도의 합이 릴라이빌리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퀴프먼트 세이프티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장치나 배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게 균열이 생기고 뭐 이게 해서 파열이 생기면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이드로카본이니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이니 뭐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막 누출되고 해서 사람도 다치고 공장도 화재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3일째는 이제 그러한 것 플러스 기타 다른 많은 그 부품들이 어떻게 릴라이블한 상태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그래서 뭐 회전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스트루먼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릴라이빌리티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관리 기법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틀 정도는 이퀴프먼트 세이프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 3일째 4시간 정도는 릴라이빌리티 향상, 릴라이빌리티 확보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틀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그 주제를 한 8개 정도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우선은 뭐 정유 석유화학 공장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뭐 다 해당 플랜트에서만 오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 EDRC 강좌의 그 머티리얼 셀렉션 그 기초라는 또한 전문 그 강좌가 있어서 뭐 그걸 통해서 이미 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간단히 정유 석유화학 그러한 이퀴프먼트 재료로는 어떤 재료들이 쓰이는지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설비가 파손되는 것 자체가 세이프티를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비가 파손되지 않게 하는 게 세이프티 확보예요. 그래서 그 설비가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예측 능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걸 예측하는 데는 어떤 툴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다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 교재에 실은 게 부식 및 방식, 수명평가, 파손 분석, 요거는 지금 RBI하고 RCA라고 표현했지만 저거는 이제 검사 기술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하고 루트 코즈 어널리시스 해서 이 인스펙션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장치 검사가 잘못되면 공장이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때 뭐 거기서 뭐 초음파도 검사 받고 뭐 엑스레이도 검사 받는데 그걸 갖고 잘못 판단을 받으면은 오진이죠. 그러니까 오진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진하지 않도록 또 어떤 주기로 우리가 우리 몸 관리를 어떤 장기에 대해서는 뭐 얼마만한 주기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동차 매뉴얼에도 보면 뭐 엔진 오일은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체크를 해라 뭐 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듯이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에도 그런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어떤 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주기로 어떤 검사를 해라. 어떤 부분은 특히 취약하니까 더 자주 봐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험도를 근간으로 한 검사 시스템이다. 그래가지고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타임 베이스로 그냥 뭐 이 장치도 5년 만에 보시오. 저 장치도 5년 만에 보시오.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타임 베이스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쓸데없이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다운 메인터넌스 내지는 브레이크다운 인스펙션 해서 야 잘못 뭐 고장 나면 보자 뭐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일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이것도 저것도 요즘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은 미국 석유협회가 제안하고 정립한 게 그러지 말고 위험한 놈은 자주 보고 위험하지 않은 건 좀 천천히 보든지 나중에 보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험한 놈만 좀 먼저 보자. 그리고 거기다가 보다 많은 자원과 기술을 투여하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놈들은 뭐 좀 천천히 보든지 나중에 보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인스펙션이고.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이제 정유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이제 이런 설비 파손이 일어나는데 뭐 세분하자면 상당히 많이 세분 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비가 파손되는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눠 보니까 코로전 에로전 측면에서 설비 파손이 이제 제일 흔하고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측면에서 뭐 재료를 잘못 선정했다든지 잘못 사용했다든지 뭐 이래서 이제 설비 재료 측면에서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측면에서 뭐 설계할 때 뭐 코드를 잘못 쓰거나 아니면 뭐 설계할 때 또 머티리얼 셀렉션도 하죠. 그죠? 머티리얼 셀렉션도 그때 잘못했다거나 또 응력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뭐 이런 설계 측면. 그다음에 이제 운전 측면은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프로세스 측면에서 뭐 어떤 그 프로세스 환경을 잘 고려하지 않고 재료를 설비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그런 파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파손 유발 요인별로 대표적인 그런 몇 가지 파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이죠. 근본 원인. 그 파손의 근본 원인이 뭔지도 한번 밝히는 과정도 한번 같이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그 플랜트가 릴라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관리 시스템과 어떠한 관리 기술을 가지고 플랜트가 운영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